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8일 오전 9시 56분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제가 제1보를 보내드렸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전사들이 갖고 있던 무슨 호출기, 즉 삐삐가 동시에 폭발을 해가지고 2,800명이 죽거나 다친 거의 전쟁 수준의 사고가 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언론 중에서는 제가 연합뉴스 다음으로 빨리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가 새벽 1시쯤 나왔는데 그걸 받아야 할 언론사,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 가지고 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 오늘 한 오전 6시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조갑제 TV의 모토가 진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보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으킨 것이 확실한 레바논 헤즈볼라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선 호출기 동시 폭파 사건으로 현재 최소 11명이 죽고 2,800명이 다쳐 베이루트는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800명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건 전쟁입니다. 병원에 꽉 찬 환자들을 외곽으로 옮기고 있고 거리는 구급차의 사이렌으로 전시 같은 분위기고 시민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시지 신호가 온 삐삐를 들여다보는 순간 터졌기에 눈, 얼굴, 손을 다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눈을 다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으나 미국 등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언론에 실리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최근에 수입한 삐삐가 터진 것인데 제작이나 운송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작기관이 삐삐마다 고성능 폭약과 통신장치를 심어서 원격 조종으로 폭파시켰다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주문한 대만 골드 아폴로사 제작 삐삐에는 2g 남짓한 폭약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레바논의 헤즈볼라 전사들은 일제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헤즈볼라 지휘부에서 보낸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수초가 지난 뒤 폭발했다고 합니다. 리튬 배터리도 동시 폭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휴대전화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해킹이나 도청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제 삐삐를 수입했는데 3,000개를 수입을 했다는데 이 3,000개가 거의 다 터진 것 같습니다. 이는 헤즈볼라 간부 등 전사들에게 분배되었고 이란과 시리아의 동맹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가 이 삐삐를 갖고 있다가 터져가지고 눈 하나를 잃었고 다른 눈도 지금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 중에는 헤즈볼라 지휘부 인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사망한 6명은 헤즈볼라 전사들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800명의 부상자들도 대부분 그들이라면은 전력 손실도 큽니다. 그리고 누가 비밀 요원인지도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악의 보안 사고라고 실토를 했는데 심리적 쇼크 상태일 겁니다. 헤즈볼라 핵심 요원 2,800명이 다쳤다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지금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헤즈볼라의 병력의 한 10%가 그것도 핵심 간부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레바논 정부는 의료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시민들은 헌혈을 하고 있으며 레바논 정부는 무슨
호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와 무선 호출기의 안전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대만 정부의 태도가 아주 주목됩니다. 시돈의 병원을 찾은 한 의사에 따르면 눈을 다친 환자들이 많아 안과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눈 상처는 낫기가 힘들고 치료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 이런 폭파 사고가 났는데 이건 아마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의 동맹자들에게도 삐삐를 나눠줘가지고 거기서도 동시에 터졌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란에서도 터졌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상천외의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휴대전화 그리고 무선 호출기에 대한 보안 검색을 일제히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이 휴대전화가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해킹이 얼마나 두려운지, 더구나 북한이 이 해킹에서는 이스라엘 정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들고 다니는 무전기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로 쳐들어가서 하마스 선멸작전을 하고 있고 그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향해서 포격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양면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중점을 헤즈볼라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보다 헤즈볼라는 그 병력이나 무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헤즈볼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동안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헤즈볼라를 조종하고 있는 이란도 당장은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이 전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이스라엘은 동원 체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예비군들을 동원하는데 작년 10월 하마스의 습격 사건 이후에 동원된 이스라엘 예비군이 아마 상당수는 직장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싸워야 살 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절박한 자구책이 이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공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국가가 살기로 결심하면은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